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어제 오후에 제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최고 사령관 수로비킨이 지금 자기들이 지고 있다. 헤르손 쪽에서 굉장히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죠. 그런데 이 헤르손 시장, 그러니까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 시장이죠. 부역자. 그리고 헤르손주 주지사 역시 러시아 부역자죠. 이들이 출연해서 빨리 탈출해라, 빨리 탈출하라 라고 하는 방송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헤르손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고 또 42사단, 76사단 이런 차출 병력들이 방어선을 치고 있던 밀로베에서 그들이 탈출하고 있답니다. 병력들도. 자, 이런 상황, 완전히 헤르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430명 사살, 전차 6대 격파, 장갑차 16대 격파, 차량 14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15문 격파. 야포 오늘도 많습니다. 15문이면 한 개 대대급의 포병대대죠. 전투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10대 격추, 순항미사일 5발 요격, 이렇게 전과. 오늘도 여전히 많은 전과입니다. 전차 6대, 장갑차 16대, 그리고 병력 430명. 거의 한 개 기계화 포병대대 병력이죠. 그리고 야포 15문, 한 개 포병대대 이 무장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도 여전히 쓸려 나갔습니다. 이 대부분이 헤르손 전선, 즉 밀로베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손실이라고 하고요. 바흐무트 지역에서는 한번 유인작전에 걸려서 완전히 박살나고 나서 거기는 지금 러시아가 공세를 하지 않아서 소강 상태라고 합니다. 이 전과의 대부분은 헤르손 지역.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관료들은 이란 IRGC,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이번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란2 같은 드론이 이렇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고 조작을 해야 되고 또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들어오자마자 러시아군이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되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여기에 지금 참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 벨라루스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군사행동은 푸틴의 환심을 사려는 허풍이다. 실제로는 아니다. 이 블러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렘린은 이 합병한 4개 주, 그러니까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 4개 주는 러시아 본토와 동등한 안전 보장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핵을 이 4개 주를 공격을 세게 하면 핵으로 보복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협박이 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런 이 적의 어떤 계획을 세워놔도 우리는 다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막아내고 이겨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크라이나는 독일이 지원한 아이리스-T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이걸 남부 전선에 배치했다. 그리고 14일부터 가동했다라고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금 남부 전선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 남부 전선 쪽으로 워낙 지금 많은 드론과 수단 미사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해서 중간 요격을 하나 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주 잘 가동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이리스-T라는 생소한 장비를 우크라이나 군이 교육훈련도 또 정비교육도 숙련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독일군이 군사고문단 형식으로 들어왔든지, 아니면 군이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이 제대를 시켜서, 아니면 이 아이리스-T를 운영했던 예비역들을 차출해서, 아니면 이 회사 직원들을 보내서 운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공격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완전히 추위에 떨고 있고 또 방한복도 없고, 그렇게 해서 민간인 집을 약탈하고 민간인 집에 있는 민간인들을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들어가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데 니들도 추위에 떨어 하고는 지금 이
에너지 인프라를 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워싱턴 소식통들이 밀로베 1대1 러시아군에 들이 대규모 철수하는 정황이 있다라고 여기저기서 지금 트위터 그리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밀로베에서 방어선을 치고 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이 배후로 들어와서 베리슬라보 쪽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베리슬라보가 함락돼 버리면 밀로베에 있던 42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76 근위 공수사단 이 병력들이 고립돼 버리죠. 그래서 고립되기 전에 탈출하려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러시아가 남부 전선에 대규모 철군을 감추려고 광역 전파 제밍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헤르손의 친러 지도자들이 신속히 헤르손을 탈출하라 라고 계속 여기저기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이 바그너 그룹이 포로를 위협해서 전면에 세워 방패를 하고 있다. 야, 정말 나쁜 놈들이죠. 포로는 포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포로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거 그야말로 인질극이죠. 인질극.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은 연말까지 큰 승전보가 있을 것이다. 연말 지금 한 2달 열흘 정도 남았죠. 그 2달 열흘 가기 전에 그런데 라스푸티차가 지금부터 11월 중순까지 라스푸티차 있을 것이죠. 그때는 세게 못하는데 그 라스푸티차 끝나고 한 달 반 동안 뭔가 의미 있는 승전보를 알려줄 것이다. 그 말이 아마 헤르손 지역을 탈환한다. 전면적으로 탈환한다. 하르키우처럼 한 방에 그냥 쓸어버린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전선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그 아가씨들과 여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꽃들을 들고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 예비군들이 동원이 되어서 전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애인 있는 사람 이야기해. 그리고 결혼식 올릴 사람 이야기해. 우리 합동 결혼식 올려줄게. 니들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올려줄게. 한은 풀고 가야지. 해가지고 저요 손든 사람들 애인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날 밤에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는 끌고 와버려요. 이걸 보고 네티즌들은 야, 이거 뭐 공식 과부 만드는 거냐? 과부 양산소냐 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누구냐면은 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 여성은 우크라이나군의 저격수예요. 하르키우 전선인데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군의 특수부대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서로 지금 사랑에 빠져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 웨딩드레스는 인근 마을에서 현장 조달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하이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전투화 신고 그리고 자기 야상을 위해 걸치고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런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결혼식.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가 가기 전에 손들어 결혼식 올려줄게 해가지고 하룻밤 보내고 그 다음날 바로 끌고 가버린. 그리고는 못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상반된 이런 사진을 보면서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에서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원 예비군들에게 중국산 장난감을 보급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1일 부분 동원령 선포 직후 자신들의 예비군 피복 창고가 텅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러시아가 중국에서 어린이용 또는 레저용으로 제작된 장난감 물자들을 피복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비군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0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소집되어 현재 모체에서 훈련 중인 러시아 예비군들이 촬영해 SNS에 게재한 영상들을 보면 재질이 현용 러시아군 전투복과 묘하게 다른 느낌의 전투복 그리고 정체불명의 방탄복을 입은 예비군 대원들이 많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러시아가 중국 업체에서 급히 조달한 레플리카, 즉 모조품으로 러시아군 제식 전투복 규격과 맞지 않는 이른바 짝퉁 전투복인데요. 정식 원단으로 제작한 전투복과 달리 불에 더 잘 타고 보온 기능도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대원들은 성토했습니다. 방탄복이라며 지급된 조끼도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이 방탄복은 성인이 착용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사이즈였는데요.
이 제품 역시 어린이 및 청소년용 서바이벌 게임 자켓으로 일반 천으로 제작된 장난감이었습니다. 이 같은 장난감을 받아든 러시아 장병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예비군들은 재미있다고 웃고 떠드는 영상을 올렸고, 해당 피복류를 입고 전장에 나갔다가는 대포밥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예비군들은 정부 당국의 비리와 무능이 예비군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러시아가 예비군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레플리카 군복과 방탄조끼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30에서 150위안, 한화 3만원 미만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장난감들인데요. 이런 장난감을 지급하고도 장부와 보고서에는 벌당 수십만원짜리 정품을 구매했다고 적어놨을 러시아의 방산비리 클래스,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예비군 동원된 사람들인데요. 이야, 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름 자기가 군복 같은 거 비슷한 거 지금 챙겨 입고 왔고,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군복 같은 이 배낭, 또 여기는 또 더블백 이런 거 다 갖고 왔어요. 여기는 그냥 스포츠백, 여기는 비닐, 검은색 비닐봉지. 아우, 얘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비닐봉지 들고. 그리고 이 뒤에 군복 입은 친구, 또 그 옆에 노란색 비닐봉지. 야, 이거 들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저기 끌려다닐까요? 큰일 났습니다. 이 상태가 러시아군인데, 자, 얘들 이렇게 불러다 놓고, 그리고는 이제 군복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전선에 바로 가고, 또 군복이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예비군 피복 창고에 있는 군복 없죠. 다 뭐 어디에 다 비리해서 사라지고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천억 원 땡겨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군복은 입혀줘야 되는데 해서 쇼핑몰이 여기저기 파는 가짜 군복들, 싼 거, 그것도 싼 거 마구마구 사서 이제 입혀주는 겁니다. 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입고 있는 이 군복도 그 레플리카 짝퉁 군복이고, 이 방탄조끼라고 입고 있는 이 전술조끼 한번 보십시오. 뭐 좀 작지 않습니까? 작아요. 예. 여기에 탄창이나 제대로 들어갈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작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아요. 예. 작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작아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추적을 또 이 네티즌 수사대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데서 나왔다. 쇼핑몰에 어린이용 장난감, 전술조끼 이런 것들을 사서 지금 준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자꾸 하니까 기자들이 군복 비슷한 거라면 다 쓸어와서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무슨 방탄 효과가 있고 여기에 탄창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사이즈가 작은데 어린이들 입는 거. 지금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온라인 게임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중국 어린이들이 너도 나도 배틀그라운드 흉내 내느라고 사입는 아주 저가의, 그래서 러시아 현지에서는 한 2, 3만 원 한 벌에,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 마구마구 사서 지금 주긴 주는데 이거 입고 어떻게 전투합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군의 현실이다. 검은색 비닐봉지 들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러시아군이다 라는 황당한 소식을 시작으로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합동군을 편성하고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병력은 우크라이나의 눈을 돌리기 위한 기만전 병력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합동군 창설을 발표하고 벨라루스에 9천여 명의 병력을 보내겠다고 밝힌 러시아 당국의 발표대로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10월 18일까지 벨라루스 고멜 일대에 병력 이동 배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부대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고 복수의 벨라루스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0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에 걸쳐 수송기와 열차, 트럭 등을 통해 9천여 명의 병력을 벨라루스에 파견했는데요.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로 파견된 러시아 병력들은 예비군 자원으로 확인되었고 전반적으로 30, 40대 이상의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자원들이 들어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슬라브권 오신트 네트워크는 이 부대에 170대의 전차, 100문의 견인포와 박격포, 200대의 전투 차량이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트럭과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량은 벨라루스군 치장 창고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벨라루스 소식통은 현재 동원 절차를 진행 중인 벨라루스군이 러시아와 연합부대를 편성해 국경지역에 최대 7만여 명의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미 국방부는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는 어떠한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워싱턴 DC 시각 10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벨라루스와 관련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장 상황을 바꿀 만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최근 벨라루스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기 사용 위협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와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의 평가대로 벨라루스에서 편성된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부대는 전차 전력은 거의 없이 트럭과 일부 장갑차 전력으로만 구성되어 본격적인 공세부대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현지 소식통들은 이번 조치가 개전 초 그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운용 전략에 혼선을 주려는 기만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내부에서는 벨라루스가 실제로 참전할 경우 야권과 군부의 반발로 루카센코 정권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과연 국경지대에 배치되고 있는 이들 병력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지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가 벨라루스 지휘관, 여기는 러시아군 장교 이렇게 해서 같이 서 있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로 들어와서 합동 행사하는 겁니다. 하는데 자, 계속 벨라루스 언론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러시아군이 들어왔어요 하고는 이제 기차에 러시아군 장비들을 싣고 오는 걸 보여주는데 뭐 다 트럭이죠. 뭐 트럭들. 그리고 여기 뭐 기름차 하나 있고 아무리 이 다른 영상들 다 찾아봐도 전차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차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다 부서졌는데. 그래서 트럭들 좀 싣고 오고 장갑차 몇 대 싣고 오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벨라루스군의 치장물자를 가지고 와서 싸운다 라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여기 부대 창설식을 하는가 봅니다. 이쪽은 러시아군, 이쪽은 벨라루스군인데 러시아군 장비들 보면 그냥 전술 차량에 뒤에 BTR-80 장갑차, 뒤에 BMP-2 보병 전투 장갑차 뭐 이런 것들 전차는 없죠. 벨라루스군도 마찬가지고 장비는 벨라루스군이 훨씬 많네요. 자 그래서 170대의 전차 그리고 뭐 200여 대의 장갑차 이걸 가지고 만든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러시아군이 그들이 BTG 대대전술단이라고 밝히고 있는 그 대대전술단은 15개 창설하는 장비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군으로 치면 알보병 사단보다는 약간 더 강한 전력, 기계화 보병 사단보다는 좀 약한 전력. 그런데 전차가 없으니까 전차가 이제 우리 한국의 기계화 보병 사단의 K1 또는 K1A1 또는 K2 이런 거하고는 잽이 안 되는 벨라루스 지장물자 T-72 극초창기형 뭐 그런 거 가지고 무장하니까 전력은 크게 강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오는 9,000명의 러시아군은 완전히 그냥 아저씨들 불러 모아서 벨라루스군이 지금 교육해주는 이런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대가 정말로 체르니히우 쪽으로 치고 들어올 것이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벨라루스는 지금 다시 7만 명을 더 모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7만 명이 여기 진을 쳐버리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 최소 10만은 가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집중을 막기에는 나름 뭔가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일각의 우려대로 치고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미 국방부의 발표고 그래서 이 진짜로 치고 들어갔을 때는 루카센코 대통령의 권좌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양동작전, 성동격서 서쪽을 때리기 위해서 동쪽에서 지금 시끄럽게 만드는 딱 그런 용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미 국방부의 발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부전선의 보급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러시아가 정말 다급해지긴 한 모양입니다. 헤르손 지역 러시아 행정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에 대한 경보를 전하며 즉시 헤르손을 탈출하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남부전선에서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전 전선에 걸쳐 엄청난 규모의 대공세를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헤르손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다고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 주지사
볼로디미르 살도가 현지 시각 10월 19일 긴급声明을 냈습니다. 살도는 미콜라이우와 크리비리흐 방면에서 엄청난 규모의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벌이고 있다라며 러시아 측도 적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주민들이 적들의 끊임없는 폭격에 얼마나 큰 고통과 공포를 겪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헤르손 지역과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관내 주민들은 신속히 크림반도 또는 러시아 본토로 대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구성한 헤르손 시청 역시 지금 전례 없는 규모의 포격이 헤르손을 향해 떨어지고 있고 조만간 더 큰 규모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며 현재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며 모든 주민들은 최대한 빨리 헤르손을 벗어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군 특수군사작전 합동군 사령관은 남부전선에서 고전하고 있음을 시인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이 발언이 남부전선 전황을 뒤집기 위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18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4개 지역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로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지역이며 이들 지역의 안전보장은 러시아 연방의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라며 해당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일부 오신트 소식통은 밀로베 방면에 방어선을 쳤던 제42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과 제76 근위 공중 강습사단 출신 방어부대가 후미 방어부대만 남겨놓고 베리슬라보 방면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첩보를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드네프르강 이북의 남부전선이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러시아군은 개전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베리슬라보에 접근해 노바카오프카로 들어가는 진일로를 탈환할 경우 현재 무주공산 상태인 드네프르강 남쪽 지역을 통해 크림반도를 곧바로 강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핵무기밖에 없는 러시아가 정말 핵이라는 금단의 카드를 들고 나올지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헤르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부역자죠.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 시장인데 여기 지금 이제 성명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자, 헤르손 시민 여러분, 우리 정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나치놈들이 서쪽으로부터 헤르손시를 향해 공격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빨리 대피하기 바랍니다. 빨리 탈출하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서쪽에서 즉 올렉산드리우카 쪽에서 헤르손시로 쳐들어오는 이런 시가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탈출해라 라고 헤르손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헤르손 주지사가 또 있겠죠. 헤르손 주니까 여기는 원래 헤르손 시의원이었어요. 친러 정당 소속의 시의원이었는데 이번 전쟁이 되고 주지사로 정말 영광스럽게도 위촉을 받았겠죠. 기분 좋겠죠. 그런데 주지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지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런 상황이에요.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나는 베리슬라보, 빌로제르스키, 올렉산드리우카, 스니후리우카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이동을 할 것을 발표합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도망가라 이겁니다. 빨리 남쪽으로 내려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도를 보자면 여기 검은색이 있죠. 이 검은색까지가 헤르손주, 그리고 그 북쪽은 미콜라이오주입니다. 이 남쪽, 이 대부분이 헤르손주입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화살표가 때리고 있는 여기가 바로 베리슬라보입니다. 여기를 치면 이 바로 베리슬라보에서 5km 거리가 카우프가 댐이에요. 그래서 이 드네프르강 북쪽에 있는 이 큰 지역에 있는 이 병력들이 남쪽으로, 드네프르강 남쪽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로가 바로 카우프가 댐 뿐입니다. 그 댐 위로 이제 오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베리슬라보를 지금 우크라이나군 기동부대가 훅 치고 내려오죠. 그 베리슬라보 북동쪽에
밀로베 이 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러시아군이 지금 다 탈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프가 댐이 막힐까봐.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사람씩 뗏목을 타고 가든지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긴급 대피시키고 나서 나중에 핵을 쓰려는 것은 아닌가. 자기네들 친러 부역자들 다 이제 내려오면 자기네들 주장대로 남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 나치 놈들이니까 거기다가 핵을 쓰려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걸 뚫어버리면 이 지역은 무주공산 그냥 훅 치고 들어와서 이제 크림반도까지 들어가는 거죠. 빨리 그 뉴스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계속 바랍니다. 이제 헤르손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